안녕하세요, 에디터 몽키입니다. 이번 영상은 애프터 이펙트의 3D 레이어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모션 그래픽이나 다양한 이펙트들을 구현할 때 2D로만 구현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2D만으로는 구현하기 힘든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애프터 이펙트의 3D 기능을 이용하시면 손쉽게 멋있는 영상을 구현하실 수가 있는데요. 3D라는 말이 나오니까 벌써부터 막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3D 큐브 만드는 건 뒤로 미루고 그 전에 조금 더 주저리 풀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필수 교육이니까요. 그리고 수학 시간에 좌표라는 걸 배웠습니다. XY 좌표들 말이죠. 크로스가 되어 있고 중앙에서 화살표 모양으로 가면 플러스, 반대로 가면 마이너스 라고 배웠죠. 이 XY 좌표들을 2D 평면 좌표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좌표를 하나 더 추가해서 입체감을 더해 주었는데 그게 바로 Z입니다. 그렇게 해서 XYZ로 3차원 좌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XY는 기존대로 가는데 여기에 Z를 추가할 때 어느 방향이 플러스가 돼야 돼? 멀어지는 쪽이 플러스야? 가까워지는 쪽이 플러스야? 라고 고민을 했을 겁니다. 결국엔 둘 다 만들자 해서 왼손 좌표계, 오른손 좌표계로 구분하게 됩니다. 차이점은 XY는 같고 깊이를 나타내는 Z값을 멀어지는 걸 플러스로 하냐, 가까워지는 걸 플러스로 하냐에 따라서 왼손 좌표계, 오른손 좌표계를 표현하는 차이만 있습니다. 깊이에 대해서 반대 방향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좌표계를 어떻게 써야 되나요? 우리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회사들이 결정한 걸 따라가야 됩니다. 예로 핸드폰에서 갤럭시와 아이폰이 있습니다. 각각 앱을 다운받기 위해 플레이스토어하고 앱스토어가 있죠. 목적은 같은 앱 다운용입니다. 우리가 갤럭시 쓰면서 앱스토어 다운받을 거야 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렇게 지원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좌표도 왼손 좌표계를 쓰는 프로그램들과 오른손 좌표계를 쓰는 프로그램들이 나눠지는데 그냥 우리는 그 회사들에서 정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써야 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은데 그 프로그램들이 어떤 좌표계를 쓰는지 어떻게 아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왼손 좌표계를 쓰는 프로그램들은 다이렉트 X를 기반으로 동작되는 프로그램들이고요. 오른손 좌표계는 오픈젤을 기반으로 동작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실제 매핑되는 결과를 보시면요. 깊이에 대해서 플러스 값을 넣으면 오픈젤은 화면을 향해 가까워지고 튀어나오는 거죠. 다이렉트 X에다가 플러스 값을 넣으면 화면에서 멀어집니다. 들어가는 거죠. 반대로 깊이에 대해서 마이너스 값을 넣으면 오픈젤은 화면에서 멀어지고 다이렉트 X는 화면에서 가까워집니다. 오픈젤이랑 다이렉트 X 반대 방향인 거 이해되시죠? 우리가 사용하는 애프터 이펙트, 마야, 3D 맥스 등은 전부 오픈GL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게임을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다이렉트 X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루는 영상 작업 툴들은 전부 오픈GL을 베이스로 동작하기 때문에 앞으로 오른손 좌표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 중고등학교 때 배운 좌표계에서는 Z축이 위로 가 있었는데?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같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한 오른손 좌표계를 Z축이 위로 가게 회전시키면 저렇게 우리가 알고 있던 좌표계하고 같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영상에서의 좌표계를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X값은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Y값은 위로 가면 플러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카메라 프레임에서는 계산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프레임이 변해도 항상 변하지 않는 지점이 왼쪽 상단이기 때문에 카메라 프레임에서는 무조건 왼쪽 상단 맨 위를
X값 0, Y값 0으로 잡기로 합니다. 그리고 X값은 기존처럼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이렇게 잡고요. Y값은 방향을 반대로 바꿔서 밑으로 가면 플러스, 위로 가면 마이너스 이렇게 기존 좌표계의 방향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겠죠. 그냥 처리 방향만 바꾼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3D로 바꾸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2D에서 XY 방향을 저렇게 잡았는데 3D에 와서 2D하고 또 다른 XY 방향이 정해진다면 사용자는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래서 오른손 좌표계를 기준으로 3D의 XY 방향을 2D하고 같게 배치를 하고 그거에 맞게 배치된 Z축의 플러스 방향을 깊이값의 플러스 방향으로 사용하자 라고 한 거죠. 그렇게 오른손 좌표계를 2D에 맞게 배치를 하면 Z축의 플러스가 화면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잡히게 됩니다. 플러스 값을 넣으면 화면에서 멀어지고 마이너스 값을 넣으면 화면으로 가까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Y축의 플러스 방향이 위로 가는 기본적인 오른손 좌표계에서는 Z축의 플러스가 화면에 가까워지는 거지만 카메라 프레임에 맞춰서 Y축을 반대로 뒤집으면서 Z축도 방향이 반대로 뒤집혔다. 그래서 카메라 프레임을 사용하는 툴에서는 Z값의 플러스가 화면에서 멀어지는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똑같은 오른손 좌표계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좌표계, 그 좌표계랑 같은 겁니다. 바라보는 위치만 달라진 거죠.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까먹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괜찮습니다. 이거 모르신다고 해도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걸 주저리 이야기한 거고요. 이런 내용이 있었지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 비슷한 거 뭐 얘기한 것 같았는데 뭐였지? 하고 궁금하실 때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면 되니까요. 그럼 이제 애프터 이펙트의 3D 레이어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를 여시고요.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게요. 뉴 컴포지션. 그리고 1920, 1080, 저는 23.976, 10초로 잡았습니다. 오케이 누르시고 제공해드린 코끼리 소스를 불러올게요. 불러오시고 타임라인 안에 코끼리 넣으시고 이 속성 있잖아요. 여기를 세부 속성을 열어볼게요. 여시고 트랜스폼을 여시면 이런 항목이 나오는데 포지션, X, Y, 로테이션, 0도 이렇게 돼 있죠. 포지션 값을 보시면 X 값이 960, Y 값이 540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소스를 넣으면 기본적으로 소스는 화면 중앙에 배치가 되는데요. 이 풀 HD는 1920, 1080이기 때문에 그 중간 값인 960, 540 위치에 소스가 놓여지는 겁니다. X 값을 플러스 시키시면요 화면의 오른쪽으로 가고요. 마이너스 시키시면요 화면의 좌측으로 갑니다. Y 값은 플러스 시키시면 화면의 밑으로 내려가고요. 마이너스 시키시면 위로 올라갑니다. 왜 그런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오른손 좌표계를 카메라 프레임에 맞게 Y축을 회전시켰다. 그래서 화면의 왼쪽 가장 상단이 0,0이다 라는 거 아직 기억하시죠? 다시 960, 540 중앙에 배치하시고 이걸 3D로 바꿔볼게요. 3D로 바꾸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레이어에 보시면 여기 밑에 육면체 모양 있잖아요. 이 밑에 체크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걸 체크하시면 해당 레이어가 3D로 바뀝니다. 체크. 화면에도 갑자기 3D 좌표 이거 그림이 보이죠? 레이어 속성도 여기 보시면 아까랑 다르게 Z축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포지션 뒤에도 하나가 항목에 붙고요. 로테이션도 아까랑 다르게 X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거,
Y축의 기준으로 회전하는 거, 그리고 Z축의 기준으로 회전하는 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 상단 도구 상자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카메라 회전 도구를 이용해 볼게요. 이 카메라 관련 도구들은 3D 레이어를 체크하시면 활성화되는데요. 꺼볼게요. 끄면은 비활성화되고, 키면은 활성화가 되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걸 선택해 볼게요. 선택하시고 화면을 클릭 드래그해서 회전시켜 볼게요. 이렇게 회전되죠? 이 좌표계를 보기 편하게 하려고 지금 회전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시면 3D 공간에서 화면이 회전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3D 레이어를 사용할 때 카메라 레이어를 추가해 가지고 같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카메라를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 카메라 레이어를 추가하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사용자가 카메라를 레이어에 추가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디폴트 카메라 화면을 회전시킨 거예요. 이 기본 활성되는 디폴트 카메라는 별도의 카메라 레이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레이어에 아무것도 없죠. 그냥 3D 화면이 보여지게끔 해주는 기본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컴포지션 패널 하단에 보시면 여기 액티브 카메라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클릭하시면 디폴트라고 표시가 됩니다. 3D에서만 활성화되고요. 여기 3D를 끄시면 이 액티브 카메라가 없어져요. 체크하시면 없어졌죠. 키시면 다시 생기고, 우리가 추가한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활성화된 카메라가 디폴트라고 써 있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카메라를 추가하게 되면 여기 활성화 카메라 옆에 우리가 추가한 카메라가 표시가 될 거예요. 아무튼 카메라 레이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강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디폴트 화면으로 가서 화면을 막 이렇게 돌려. 여기 돌리다가 이거 다시 되돌리고 싶은데 어떡하지? 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옆에 클릭하시고 밑에 리셋 디폴트 카메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리셋 버튼을 누르시면 처음 위치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보기 편하게 좀 맞춰 볼게요. 네, 이렇게 바꿨고요. 그럼 이제 코끼리 레이어를 선택했을 때 보이는 이 좌표계를 한번 볼게요. 혹시 이상한 거 못 느끼셨나요? 제가 아까 영상에서 카메라 프레임을 처리할 때 왼쪽 상단을 X값, Y값 0으로 두는 게 편하기 때문에 오른손 좌표계를 Y축의 플러스가 밑으로 향하게 회전했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코끼리 레이어의 좌표계를 보시면 Y축의 플러스가 위로 가 있습니다. 빨간색이 X, 초록색이 Y, 파란색이 Z예요. 우리가 아까 했던 오른손 좌표계의 기본 위치가 표시가 되어 있죠. 뭐지? 아까 돌려놨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지?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레이어에 개별적으로 생기는 좌표 축을 로컬 좌표계라고 합니다. 각각의 모든 레이어들이 각자의 로컬 좌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메라 프레임에 맞춰서 Y축을 회전시켰던 그 좌표계는 뭔가요? 그게 바로 글로벌 좌표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그 글로벌 좌표계가 메인인 겁니다. 실제 레이어 속성값을 조절해 보시면 레이어 개별 로컬 좌표계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화면에 글로벌 좌표계 있잖아요. 그걸로 동작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해볼게요. 레이어 속성에서 포지션, Y값이죠. Y값을 플러스로 키우면 올려볼게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요. 그죠? 만약에 로컬 좌표계를 따랐다면 Y가 위로 화살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글로벌 좌표계를 따르기 때문에 플러스를 올렸을 때 내려갑니다. 마이너스를 하면 올라가죠. Z축도 똑같아요. 글로벌 좌표계는 Z축이 플러스를 하면 화면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로컬 좌표계 보세요. 로컬 좌표계의 Z축은 플러스가 화면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지금 Z축을 한번 플러스로 키워보시면 뒤로 가죠. 마이너스로 하면 앞으로 오고, 이 얘기는 로컬 좌표계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이 글로벌 좌표계를 따르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레이어에 저 좌표계는 헷갈리게 왜 있는 거죠? 라고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도구 상자에서 여기 셀렉션 툴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선택하시고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시면 여기 X 클릭하고 이동되죠. Y축 클릭하고 이동되죠. Z축 클릭하고 이동되죠. 회전도 볼까요? 이 동그라미 갖다 대면 Z축 표시가 되죠. 회전되네. Y축 회전되네. X축도 회전되네. 그죠? 그래서 지금처럼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서 저 레이어에 있는 좌표를 클릭해 가지고 조작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레이어에 생기는 저 로컬 좌표계의 방향에 너무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그냥 마우스로 조작할 수 있는 조작 컨트롤러구나 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넘어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메인이 되는 거는 글로벌 좌표계입니다. 글로벌 좌표계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3D 레이어의 기본 3D 큐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패널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뉴 컴포지션 1920, 1080 그리고 23.976 10초 해서 만들게요. 백그라운드 배경은 언제든 바꾸실 수가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키에서 컴포지션 세팅 다시 가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제공해드린 강아지 소스를 3개 불러올게요. 이 소스들은 가로 세로가 각각 200픽셀 그래서 200 곱하기 200 픽셀입니다. 이걸 가지고 만들어지는 이제 3D 큐브는 가로 세로 높이가 정육면체 200, 200, 200이 되겠죠. 강아지 1 소스를 타임라인에 집어넣을게요. 집어넣고 바로 사용하지 마시고 프리컴프를 한번 해줄게요. 레이어에 마우스 오른쪽 키 프리컴포즈 선택하시고 이름을 큐브 언더바 레프트로 정할게요. 확인 하시면 프리컴프 큐브 레프트라고 하는 프리컴프가 생성이 됐고요. 아까 소스 강아지 1이 이 컴프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제 큐브 레프트를 여기 3D 레이어 체크 있잖아요. 한번 체크를 해서 3D 레이어로 만들어 줄게요. 클릭. 그러면 3D로 바뀌었죠. 화면도 보기 편하게 여기 회전을 눌러서 약간 회전을 시킬게요. 이렇게 해서 돌려놨습니다. 현재 이 중앙 좌표는 960, 540이에요. 아까 했었죠. 풀 HD가 1920 그리고 1080이니까 그 중간 값인 960, 540 그리고 Z 값은 지금 여기가 0입니다. 시작점이 여기가 중앙이니까 왼쪽 면은 X에 마이너스 100만큼 하고 90도만큼 Y축으로 회전을 하면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속성 여시고 포지션에 100을 마이너스 해야 되니까 800, 860이죠. 860 하면 왼쪽으로 갈 거예요. 왼쪽으로 갔죠. 여기에서 Y축의 기준으로 이게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로컬 좌표계 기준이 아니라 글로벌 좌표계 기준입니다. 그럼 Y축이 밑에 있을 거예요. 밑에 있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니까 반시계 방향으로는 플러스예요. 그럼 여기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 맞죠? 우리가 원하는 방향 90도만큼 돌립시다. 90도. 그러면 앞면이 저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이제 왼쪽 면은 됐고 이 큐브 레프트를 컨트롤 D를 눌러서 5번 복사해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각각 이름을 수정하겠습니다. 옆에 라이트로 바꾸고 그 다음은 큐브 프론트 그 다음은 큐브 백 그리고 그 다음은 윗면인 어퍼 그리고 그 다음은 아랫면인
바텀. 이렇게 되면 6개가 다 만들어졌죠. 이번엔 큐브의 뒷면을 만들어 볼게요. 큐브 백 불러오시고 3D 레이어 체크. 이 상태로 100만큼 화면 뒤로 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Z값을 글로벌 좌표계 기준으로 플러스 100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앞 이미지가 뒤에 보여야 되니까 180도, Y축의 기준으로 180도를 회전해주면 됩니다. 해볼게요. 100, Z축으로 100이죠. 그러면 글로벌 좌표계 기준으로 100이면 뒤로 갑니다. 뒤로 갔죠. 이 상태에서 로테이션 Y축으로 180도 이렇게 쭉 돌리면 180도 위치 맞죠? 이번엔 아랫면을 만들어 볼게요. 바텀 불러오시고 얘도 3D 레이어 체크하시고 얘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100만큼 간 다음에 X축의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면 되겠죠? 그럼 밑으로 100이니까 Y축의 기준으로 글로벌 좌표계 기준으로 밑으로 100이요. 플러스 100. 그러면 640이 되겠죠? 640 밑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X축의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이면 플러스죠? 이렇게 도는 거 맞죠? 90도. 이렇게 되면 밑에 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엔 앞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프론트 불러오시고 3D 레이어 체크. 얘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 거 없이 그냥 앞으로만 100 나오면 되겠죠? 앞으로 100이면 Z축을 글로벌 좌표계 기준으로 마이너스 100입니다. 마이너스 해야 앞으로 나오니까 100 해주시면 앞으로 나오죠. 그죠? 프론트는 됐고, 그럼 이제 라이트 해볼게요. 라이트 3D 레이어 체크. 얘 같은 경우에는 X축 플러스 방향 오른쪽으로 이제 100만큼 이동하고 밑에 Y축의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아야 되겠죠? 그러면 X축 여기 플러스 방향이니까 1060이 되겠죠? 10 이렇게 되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Y축 글로벌 좌표계 기준으로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90도입니다. Y축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맞죠?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되면 위에 백은 다 됐어요. 위에 보시면 그죠? 위에 구멍 백은 다 만들어졌죠? 위에도 만들어 볼게요. 어퍼 불러오시고 어퍼도 3D 레이어. 얘 같은 경우에는 Y축 화면 위로 100만큼 올라가고 X축으로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리면 됩니다. 해볼게요. 화면 위로 올라가려면 글로벌 좌표계 기준으로 Y값 마이너스 해줘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00 해주면 400이죠. 440. 그러면 위로 100만큼 올라갈 거예요. 올라갔죠? 그리고 X축으로 로테이션.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90도. 이러면 큐브가 완성이 됐죠? 그런데 큐브의 이미지가 다 똑같죠? 왜냐면 강아지 1이 들어있는 프리컴프를 복사한 거기 때문에 모든 면에 강아지 1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컴프에 있는 이미지를 바꿔볼게요. 저는 프론트랑 백은 강아지 1로 놔두고 레프트 라이트는 강아지 2로 바꾸고 어퍼 바텀은 강아지 3으로 바꾸겠습니다. 바꾸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클릭하시면 돼요. 레프트 들어가서 강아지 2로 바꾸고 강아지 1은 지울게요.
그리고 라이트도 들어가서 강아지 2 넣고 강아지 1은 지우고, 어퍼 가서 강아지 3 넣고 강아지 2 지우고, 바텀도 가서 강아지 3 넣고 강아지 2 지우고, 이러고 다시 메인 컴프로 들어오시면 이미지들이 깔끔하게 바뀌어져 있죠. 그죠? 프론트, 백, 여기 레프트, 라이트, 그죠? 어퍼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프리컴프로 6면을 만들어서 이렇게 큐브를 구성했는데, 이미지만으로도 이렇게 배치해서 큐브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두고두고 쓰실 거라면 이렇게 프리컴프로 작업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지 바꿀 때도 방금처럼 편하게 프리컴프 들어가서 바꾸시면 되고요. 또 글씨를 넣거나 한 면에 이미지 몇 개를 배치할 때도 너무나 편해요. 글씨 한번 써볼까요? 큐브 프론트 프리컴프에 들어가서 텍스트를 하나 써볼게요. 텍스트 하시고 여기 몽키, 이렇게 해서 쓰고 나서 메인 컴프에 가시면 몽키라고 이름이 써져 있죠. 그죠? 글씨를 넣는 것도 이렇게 편하죠. 그래서 재사용하거나 또는 나중에 수정할 일이 있을 것 같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프리컴프에서 작업해 놓으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아요. 마무리로 전체 6개의 면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프리컴포즈 다시 한번 할게요. 이번에 이름을 큐브 넣으면 큐브라는 이름의 프리컴프 안에 6개의 면이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클릭하시면 6개의 면이 있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프리컴프 안에 3D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그 안에 있는 3D를 제대로 살리려면 여기 이 보이시죠? 이거를 체크하셔야 돼요. 체크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큐브를 3D 레이어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상한 모양으로 바뀌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완벽히 적용을 시키려면 여기 이거 점을 클릭하시면 이제 이 프리컴프 안에 있는 3D를 제대로 적용을 시켜 줍니다. 어떠신가요? 3D 레이어 크게 어렵진 않죠? 혹시라도 3D 레이어가 헷갈리시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천천히 하나하나 좌표를 그려가면서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좌는 정말 중요한 카메라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